네, 김지순입니다. 오늘 제가 그 PCM 파운데이션 이제 주제 책입니다. 이그노어의 너만의 생각을 키워라. 이 책이고요. 그 휴 에클라우드? 제가 적었는데 글씨를 못 알아보겠네요. 휴 맥클라우드 인분이 지은 책이에요. 저도 이 책을 지금 주문해 놓은 상태인데, 중고로. 이거 중고밖에 절판되어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아이스간 대표님 덕분에 또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 책 또한 좀 사서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책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좀 제가 더 잘 깨닫고 싶었고,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읽어도 본인이 눈과 관점이 있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놓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걸 많이 느끼는데요. 그거를 좀 놓치지 않고 싶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키워드도 적어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좀 파악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제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번에 한번 좀 책을 읽어봤습니다.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제가, 책 첫 부분이 고통을 받아들이면, 이게 저희 대표님이 몇 장을 이렇게 찍어주시는 그 첫 장이에요. 이 책의 첫 장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더 이상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없다. 이 문구를 읽는데요. 고통을 받아들이면 이라는 그 전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이 고통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할 수 없대요. 이 말 들으면 보통 이런 마음도 들죠. 아니, 이게 힘든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그리고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왜냐면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 고통들이, 그 문제들이. 음, 그런데 관점을 좀 바꾸면,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제가 밑에다 적은 게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고통이라고 느끼고 아프다라고 느끼는 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가?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거를 문제로 받아들이고 고통으로 받아들인 거였냐? 아니, 그냥 고통으로만 보고 했냐? 아니면 이거를 그냥, 그런 어려움을 이겨낸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뭐 예를 들어, 이것도 지나가는 이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나는 지금 뭐 콜드콜을 하면서, 불편하고 힘든데, 콜드콜을 하면서 불편하고 힘든데, 그게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성장하는 그냥 과정이다. 라고 하면, 한 통화 한 통화 할 수 있는 거. 그, 거절을 그냥 거절했구나. 이 사람은 나랑 안 맞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 안에서 저는 졌지만 진 게임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게 또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에는 제가 이제 이런 거 있죠. 이 고통에만 집중을 하고 두려워해버리면 그 고통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고통은 남겨놓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서 이걸 이겨내가야 될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벌어진 일이에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자꾸 키우는 게 아니라, 그래,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로 전환을 해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때, 제가 여기서 이때 그 창의적인 뭔가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정보,
스트레스 정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아이스만 대표님이 늘 말씀하시는 스트레스 정보가 인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창의력과 예술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하고 그 안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기회가 된다. 기회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과 문제는 결국 내가 창의력이고 새로운 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보인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그걸 기회로 보고 나아가는 사람과 이거를 문제로만 보고 그 고통을 주춤주춤을 해버리면 그게 기회였다라는 걸 나중에 생각이 됐을 때 오히려 그 아픔이 더 크다라는 그 문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만 바라보고 그리고 두려움으로만 바라봤을 때와 이 고통을 받아들인 순간 나의 창의적인 뭔가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고 놀라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받아들이는 관점이 생기니까 그 아픔이 아픔으로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이거를 어떤 기회로 삼을지, 내가 어떠한 행동들을 보이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또 어떠한 그 우연의 발견이 있을지라는 거로 보여진 거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의 이 과정에서 아는 거랑 분명히 제가 이전에 이 관점을 모르고 그 전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그 고통을 고통으로만 바라봤을 때 분명히 기회를 놓쳤다는 걸 저는 지금도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깝고 아쉽고 아쉬움이 커요. 그래서 결국엔 그런 관점이 없다 보니까 제가 많은 그런 우여곡절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또 우여곡절 속에 그게 또 그런 아픔과 힘듦을 통해 지금의 제가 또 있는 거니, 그래서 그 두 가지 양면성이 또 있다라는 걸 봤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그 뒤에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라는 문구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아이스간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아이스간 대표님 책에 이익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었어요. 그게 밑에 어떤 문구냐면, 이런 그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가지고 행동을 하는 그것에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며, 투자한 시간과 노력만큼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뭔가를 할 때 그 결과가 더 좋으리라는 것. 이게 이제 이 저자의 생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이스간 대표님도 이익 없는 것에 이익이 있다. 우리가 이제 고객의 만족도를 하기 위해선 뭐 당장에는 내 시간이 아까워 보일지라도 결국은 거기에 이익이 있고, 우리가 콜드콜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익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또 이익이 있다라는 거. 이런 관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한정된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그 명백한 장점이 있대요. 그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가 창조적인 활동으로부터 모든 세속적이고 사회적인 보상에 대한 기대를 제거함으로써, 그러니까 제거가 나와요. 제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결국엔 이런 경험, 보상, 기대를 제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창조적인 활동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그런 기대감을 제거했기 때문에 결국엔 한 가지의 질문만이 나온대요. 그 질문이 뭐냐? 이걸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질문이래요. 그러면 되게 심플해졌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갖가지의 고민들 속에서 선택을 못하는 그 선택 장애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을 하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한테 뭐 이런 걸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콜드콜을 했을 때 계약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를 우선은 버리고,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해보는 거죠. 제가 뭐,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 누구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거로 전화를 했을 때는 계속 끊겨요. 그렇게 하면 200통, 300통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남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을지라도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순입니다. 그-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고객님 미팅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고객하고 이제 대표님이 알려주는 방식의 스크립트 기본으로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저의 변동성도 있죠. 저도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 그 안에서, 그리고 또 뭔가를 배우면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소득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되게 좀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창의적인 거를 활동을 되게 하고 있다는 걸 경험을 하고, 제가 모르는 멘트들을 하다 보니 또 그걸 지키려고 또 노력하려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익 없는 것에 이익이 있고, 어느 순간 저는 어떤 고객을 만나도 그냥 질문들이 쉽게 나와 있고요. 그런 경험들이 하다 보니 이런 창의적인 걸 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해. 그렇게 하면은 뭔가 계약이 나오겠어? 라는 생각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앞에 창의적인 행동들을 하고, 이게 정말, 그러니까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콜드콜 하는 건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거기에 관점이 생기고, 그 관점에서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라는 그 관점에 더 창의적인, 그냥 하지 않는, 뭐 유튜브도 해보지 않는 것들. 제가 막 여기서도 울고, 뭐 저의 속 얘기도 해보고, 민망하고, 이걸 올릴까 말까 고민하는데도 그냥 올려보고, 거기에 막 악플도 달려보고 막 이런 변동성들을 경험을 해보면서 결국엔 저는 그래, 이걸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되게 좁혀졌다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그래서 이 질문에 진실되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쉽대요. 우선 제가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좋은 목수는 연장을 가리지 않는데요. 저는 여기 읽으면서 되게 이게 저 같았던 게, 저는요, 뭔가 수영을 배워도 뭔가 장비를 다 준비를 해요. 뭔가 공부를 할 때도 청소부터 싹 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써요. 그 청소도 좋은데 그 청소를 하려면 너무 세세하게 깨끗하게 막 그러다 보면 시간 다 쓰고요. 뭔가 맘먹었어. 책을 사려고 하더라도 책을 막 여러 권을 사서, 그러니까 장비빨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마음먹었으면 장비로 저는, 근데 이걸 써봤는데 아니네? 또 다른 장비. 결국엔 거기에서 얻은 건, 뭐가 좋고 나한테 어떤 게 안 좋은지가 이제 딱 정해지는 순간 그것만 이제, 나머지는 잘 쳐다보지 않는 장점도 있지만, 우선 저는 장비빨, 그러니까 저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닌 그 장비빨로 투자를 했어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와, 좋은 목수,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진짜 그 장인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뭐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신을 믿는 거죠. 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에어 에이브럼,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 있잖아요. 미국에. 친구 집에서 빌린 평범한 필기구로 그 게티즈버그 연설문을 작성을 했고요.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평범한 만년필로 소설을 썼대요. 그리고 저는 이 반고흐는 팔레트에 6가지 이상의 물감을 짜놓고 그림을 그린 적이 거의 없었대요. 그리고 나는 어떤 내용이든 그냥 작은 명암에다 그린대요. 막 도구 이런 게 막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구에 정신적 에너지를 쏟지 않고 본인이 정말 집중해야 되는 부분, 본인에게 집중해야 되는 기술을 넓히는 거 있었고, 그리고 자신에게 더 그런 영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멋진 도구는 아티스트가 아니, 뒤에 뭐라고 썼는지 제가 써놓고도, 멋진 도구가 그 아티스트가 그 뒤에 숨기 위한 또 하나의 기둥일 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로 쓰는 거는 그냥 숨기 위한 기둥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정체성과 그냥 기술 격차? 전 좀 이게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는 김지순이라는 도구, 나라는 내가 콜드콜하는 이 쌈딱 기질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음,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냥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를 하고 하는 거죠. 우선은 뭐 하나님 떠나서 그러니까 그 도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도구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원리로 비즈니스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콜드콜로 비즈니스에 연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화려한 옷, 뭐 비싼 요트, 회원권, 그리고 이런 거에 많은 돈을 쓰느라 실패한 사과가 그토록 많은 이유래요. 이들은 역시 기둥 뒤에 숨은 거래요. 멋진 도구에. 내가 만약에, 호화로운 그 진짜 기술력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망하지 않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아이승환 대표님이 그 주하영 대표님에게 청혼했을 때 했던,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 기술을 갖고 있다. 라는 표현을 자신이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장인정신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망하려고 해도 망해지지 않는 거죠.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한 전제 하에죠.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사업이 망해서 망가진 사람은 그 사업, 뭐 기술, 뭐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 뭐 브랜드, 이거가 그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망했다고 해서 결국엔 뭐 목숨을 잃는다거나 뭐 결국에는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거는. 그러나 그 사람의 기술이 있고 이런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통찰을 보고 자신만의 그런 진짜 장인 정신의 그런 완전 그런 최고 사람들은 그냥 뭐가 없더라도 어, 어느 곳에 있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느 나라에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게 자기 자신이다라는 거를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탓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도 어딘가에 의지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지금 현재 의지하고 있는 건 저는 사실 지금 저희 회사에 의지하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알승환 대표님한테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거고 저도 또 남편한테 기대해서 또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거고 뭐 등등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유튜브를 함에도 내가 기대하지 않고 유튜브가 만약에 없어지고 뭐 해도라도 내가 망하지 않는 진짜 내가 스스로 그냥 기구가 돼야 된다고 그럴까요? 아무튼 이런 거 없이도 나 자신이 더욱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기둥 뒤에 숨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아티스트든 아니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요. 기둥을 매우 잘 찾아낸대요. 방금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기둥들이 뭘까? 그래서 이런 기둥을
없애면서 일하는 게 매우 능숙하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 용어가 있는데, 자기 개발이 아니라, 재고 1단계 있는데, 자신에게 투자하는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트럼프, 일론 머스크처럼 아무튼 자기에게 투자하는 사람, 자기 이름을 알리는 사람, 정체성이 뛰어난 사람, 그 용어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런 기둥이 없이 일하는, 제거하는 태도, 그러니까 제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이 기둥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한대요. 그러니까 계속 제거를 해가는 거죠. 계속 찾아내는 게 기둥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기둥 뒤에 숨으려고 하지만, 진짜 성공자들은 내가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는, 린치피니는 누군가가 나에게 쉽게 무언가를 제공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들, 편안함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아니게끔 그걸 조절하는 사람인데, 이 또한 똑같아요. 여기도 성공한 사람들은, 아티스트가 아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왜냐면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나약해지니까. 이것이 기둥인가 아닌가를 찾아가는 거. 그래서 자기 삶 속에서 계속 질문한대요. 질문하라, 계속 질문하라. 이것이 기둥인가를 또 질문해라. 근데 그게 언제까지?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너무 여기서 찌릿찌릿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나눌 부분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보험도 하면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업을 내가 평생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거를 만약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한번 생각을 한다면 내 직업이 진짜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일까? 평생 남아있을 수 있는 직업인가 생각해보면 다 물음표일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5년, 10년 뒤에, 내가 하고 있는 이 가치가 반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응은 우리가 예전에 전통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10여 년 전만 해도 망가졌다. 여기 저자가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근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막 주말 반납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라고 했던 그게 사실 무너졌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만 다 될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줄어들잖아요. 우리가 퇴직하는 막 60, 나중에 55세 막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더 AI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직업은 점점 줄어든 게 눈앞에 보여지고 그래서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것도 대체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대요. 나로부터 앗아갈 수 없는 단 한 가지. 신뢰. 저는 이 신뢰라는 단어 정말 사람을 믿을 수 없다. 왜냐면 저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속성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저를 통해 경험하고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음은 원하는데 행동이 나서질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이 이 신뢰값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되게 가치 있게 본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배우고 있는 게 아이스간 대표님 통해서 계속 신뢰를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야말로 나를 먹여 살리는 거래요. 와, 이 말에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뭐 이런, 그냥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 신뢰를 점점 쌓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스간 대표님, 이 말을 들으면서 아이스간 대표님이 저희 수강생들에게, 그리고 1대1 코칭하는 사람들에게 특히나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거든요. 몇 시 요청을 하면 그 5분 전이라던가 아니면 그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주세요. 그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 똑같으시니까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렇게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님의 시간도 중요하고 저의 시간도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걸 행동으로 보이시고 그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 또한 아이스간 대표님에게 그 신뢰를 보이려고 또 그런 마음이 자연으로 들고, 그리고 저 또한 제 고객에게 신뢰를 하려고 더 노력을 하죠. 받은 게 있으니까. 본 게 있으니까. 느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자들은 이 신뢰를 바탕으로, 그리고 저희 아이스간 대표님이 제자들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저보다도 수강생들보다도 수강생을 더 생각한다라고 느껴지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배우면서,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그런 과정과 어려움과 그런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랑 싸우는 과정에 정말 제가 직업은 바뀌더라도 이 신뢰는 가 두터워지면 그게 점수로 매겨지고, 또한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저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그 사람과 함께하고 더욱더 그 사람을 좀 도와야 된다. 그리고 세상이 변해도 이거가 있으면, 그래서 결국엔 망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 기술 플러스 이런 신뢰값을 갖고 있고, 성공한 사람들은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뢰값으로 사람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제가 그 뒤에 또 책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또 다시 이렇게 좀 적어가면서 한번 제가 저의 생각과 함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